내년도에 전세 대란이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도 걱정하고 실제로 내년에 전세 만기되는 분들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왔습니다.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억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20%가 넘게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죠. 여기에 내 집 하나 없나? 라고 하면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주택자가 반, 무주택자가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 살짝 다르지만 전세 월세 사는 분들이 한 반 정도, 그리고 자가 거주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집들 중에 절반은 전세 월세 입자고 절반은 자기 집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해요. 그러면 5억에서 6억 3천?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전세값도 대부분 대출이 껴있는데 여기서 1억 3천을 더 올려줘, 평균적으로. 전세가가 과거부터 막 급등했었으면 좀 덜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최근 몇 년간 전세가 그래도 좀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1년 만에 27%가 폭등한 거죠. 보세요. 2017년도, 18년도, 19, 20 뭐 이렇게 보면은 전국이나 서울이나 전세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일부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평균을 낮춰준 그런 뭐 효과도 있고요. 이때 17년, 18년도만 해도 집값은 막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하면서 아직은 좀 애매하던 시기, 그리고 이제 현 정부의 정책들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던 시기죠. 근데 이제 정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막 부작용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뭐 점점 올라가는데 작년에 피크를 찍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큰 문제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세상의 절반은 전세 월세인데 이 사람들 이거 나중에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정부의 대답, 우리 형은 어떤 대답을 하죠? 아니,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난민을 만들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게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정책인데요. 자,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에는 평균 3.5년을 살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약 5년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된 거 아니냐. 원래는 2년 살고 나가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재계약도 하고 실제로 임차인들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재계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더 연장을 하고 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살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들, 우리 국민들이 약간 벙찌는 거예요. 잠깐만요. 형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형 지금 나랑 좀 뭔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형, 우리가 인생 2년만 살아? 아니, 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근데 잠깐 2년만 보고 그 안에서 계약갱신 됐다고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는 거야? 나 앞으로 여기서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 이 지금 법으로 전세를 안정시켰다는 거는 사실 이 전세값 폭탄을 2년 뒤로 미룬 것 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 막 급등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당장 옆집에 지금 신규로 이사 오는 세댁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웃이네 해서 인사해. 맞죠?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 옆에 101호예요. 네. 아이가 참 이쁘네. 근데 혹시 뭐 집 사서 들어오셨어요? 비싸서 못 사요. 저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세가 얼마예요? 저 이번에 전세 8억 주고 들어왔어요. 네? 이 당황한 영식이 엄마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퇴근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한 영식이 아빠를 붙잡고 여보 앉아봐. 요 앞에 세댁 있잖아. 이번에 전세 들어왔대. 그래? 저번에 살던 그분 나갔구나. 근데 왜? 앞집 전세 얼마인 줄 알아? 뭐 얼만데? 한 5억 하겠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앞집에 8억에 들어왔대.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집에 온 영식이 아빠 갑자기 표정 안 좋아지죠? 뭐 8억? 조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그렇게 안 올랐다던데? 지금 우리 내년에 3억 올려줘야 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막 이런 부부싸움 이제 막 시작하죠. 이건 그냥 2년 미룬 거잖아요. 맞죠? 그냥 2년 미룬 거야.
그래도 우리 이 동생들이 이 걱정이 많아. 형, 근데 이거 지금 큰일 난 것 같거든요? 뭔가 대안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형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집값은 고점입니다. 조만간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시죠. 홍남기 부총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집값 상승세 이거 문제다.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 취약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저 전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자마자 하루 뒤에 부동산원에서 통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고점 경고 하루 만에 수도권 집값 상승률 역대 최고.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타이밍 참 안 좋죠. 앞으로 집값 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역대 최고 상승세의 주간 상승률을 보여줬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죠. 제 방송에 출연하셨던 유 기자님 사진이 뜨길래 반가워서 가져왔습니다. 전세난 최악인데 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뭐 다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뭐 임대차 3법의 성과가 엄청 좋아요. 80%가 재계약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 그건 그냥 2년 뒤로 미룬 거지. 지금 전세가 난리가 나고 지금 집주인들이 반전세로 돌리고 다 월세로 돌리고 아니면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 2년 살아요? 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 기사 말고도 많아요. 임대차법 좀 물러줄 수는 없나요? 제발? 이런 기사 많고 임대차 3법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가 엄청 잘했어요 라는 SNS가 뭐 올라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양심 어디 갔니? 이런 거죠. 임대차 3법 1년 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좀 그만해라. 그리고 임대차 3법 1년 지났더니 전세 난민의 울분과 소망에 대한 뭐 칼럼들도 있고요. 뭐 하여간 뭐 답답한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근데 사실 악법은 없애면 그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 2년 실거주 무조건 하세요라고 법안을 추진하려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여당이랑 정부도 야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렇죠. 이거 하지 마시죠 해서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장 이제 그 법에 직격탄을 맞았던 데가 음마아파트인데 음마아파트에 바로 전세가 1억 낮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곳들은 기본적으로 집값 대비 전세가 엄청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집을 비워둔 분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실거주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나도 우리 애가 여기서 커야 되는 뭐 학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 그 일자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먼저 나가겠다는 거야, 세입자가. 근데 나는 뭐 내년이나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전세가가 낮아, 생각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집 전세금 빼주고 집을 비워놓는 거죠. 왜냐면 지금 세입자를 또 맞추면 내가 또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집을 비워놓은 분들도 꽤 있었는데 정부에서 저희 그 재건축하는 곳들 그 실거주 2년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안 할게요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전세 내놔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싸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형 그냥 우리 임대차 3법 폐지하자. 형 제발 그만 좀 해. 막 이러는 거죠. 모든 언론이나 막 이런 데서도 제발 이거는 좀 그냥 없애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 형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아니 동상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지금 좀 섭섭해? 자,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안정에 효과가 좋더라. 근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법을 좀 더 보완할게요 라는 여당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통과 1년을 맞아서 아주 효과가 괜찮았다. 근데 문제가 있긴 있더라. 자, 법 통과되니까 좋아졌지? 니네들 뭐 살기 좋지? 네? 아니라니까요. 무슨 소리야? 니네 살기 좋잖아. 봐봐, 통계가 있잖아. 재계약도 더 많이 하고 더 거주도 많이 하는데. 아니요, 형 저희 인생 길다니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야,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 뭔데요? 80%는 재계약을 하는데 야 20% 정도가 재계약을 못 하더라. 네. 걔네들은 뭐 죽을 맛일 것 같던데. 네, 맞아요, 형. 그러면 걔네들한테 돈을 많이 받는 주인들이 문제가 아닐까? 아니,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인들이야 당연히 시세가 폭등하는데 올려받겠지. 아니, 그 주인들이 안 올려받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좀 문제 같아.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여당의 평가는 괜찮은 법인데
주인들이 조금 좀 못된 것 같아 라는 거고, 야당이나 뭐 시장에서는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형 정신 차려, 야 그 법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형 그냥 없애줘, 제발 없애달라고 막 이러고만 있어요. 근데 이 형은 그런 형이 아닙니다. 아 무슨 소리야 니네들, 야 절대 아니야 그거는.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어. 형 뭔 생각하셨는데요? 야 좀 더 센 법을 만들면 어때? 형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비장의 무기가 몇 개 있거든? 자 얘기 좀 한번 들어봐봐. 내가 아껴놓은 게 몇 개 있거든. 자, 여당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얘기입니다, 아직.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지금 문제잖아요. 내년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 쓴단 말이지.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5억에 사는데 막 8억에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 꼴이에요. 우리 영식이 전학 안 시키려면. 그러면 이거는 신규 계약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야, 그것도 그냥 5%못 올리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시세는 8억이지만 그냥 5억 2,500, 딱 5% 인상으로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재계약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하는 건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계약도 기존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 이 임대차 3법하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쓰는데 그럼 4년 보장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하죠? 라는 사람들의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어. 그러면 그냥 새로 하는 것도 5% 제한해버리면 되는 거죠. 에?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 시장인데 주인들의 재산권을 그냥 막 제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추진하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세상에 진짜 난리 난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은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난리 난다. 집 다 비워놓는다 이제. 막 그 빈집으로 놔두고 매매 시장만 돌아가지 전세 시장은 이제 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초양극화의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막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순간 더 이상 임대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뭐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아니 형 우리는 헌법이라는 게 뻔히 있는데 여기 헌법에 재산권 침해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국가가 마음대로 전세를 막 월세를 정해준다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그럼 뭘 기준으로 전세를 정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야 이거 다 위헌이에요. 형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이제 막 답답해 하는 거죠. 근데 이 형들은 어떤 형들인지 아시잖아요. 너 뭔가 좀 생각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무슨 소리죠? 이 위헌이라는 것도 결국 해석하기 나름 아닐까? 그러니까 동생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니 형 진짜 우리 한번 들고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형? 우리 한번 진짜 화낸다? 그러니까 이 형도 약간 걱정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 말이죠. 우리 형들 중에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희의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고려해 볼 사항이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기하는 형들은 아닙니다. 어떤 형들 중엔 급진적인 형도 있어.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이걸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2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신박하게 2+2+2는 어떨까? 라는 형도 지금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2를 만들었는데 한 번 더 가시죠? 아니 한 판 더 돌려. 굳이 뭐 4년 할 필요 있나요? 그냥 6년으로 가지 뭐.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차피 4년 살았는데 뭐 6년 살게 해줘 그냥. 라는 분도 있고, 조금 더 급진적인 형 중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그냥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강남구에 30평이면 전세 10억으로 하고, 뭐 송파구는 8억으로 하고, 새로 지으면 뭐 플러스 10%에서 11억으로 합시다. 그렇게 그냥 정해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라는 형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시장에선 또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그럼 이거 이제 표준임대료 같은 거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A단지와 B단지와 C단지의 전세가 차이는 누가 정하냐? 정부가 정하겠죠. 그럼 저희 집은 인테리어 했는데요. 저희 집은요, 막 옵션을 막 넣었어요. 발코니도 확장했고요. 그런 건 인정 안 해. 왜 인정 안 해요? 저 이런 거 다 했는데. 저 월세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안 돼. 저는요, 저 다가구거든요. 저는 1층부터 4층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2, 3층을 선호하고 1층, 4층은 싫어해가지고요. 전세가를 좀 차이나게 뒀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다 똑같이 가. 왜요? 형 이런 거 디테일하게 챙겨줄 거예요? 미안하다 야.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챙겨? 그냥 다 똑같이 가자.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되면 표준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동생들이
지금 불이 났어, 지금. 야, 여기 이제 불 났어. 이 마을이 지금 막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산불이 크게 난 거야. 그래서 막 불이 또 막 와. 강풍도 막 불고. 근데 아직 우리 집이 안 탔어. 아직 우리 집이 안 탔어요. 그래서 영식이네 가족이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야, 이거 어떡하죠? 불 누가 꺼주냐. 큰일 났네. 마을 사람들 막 지금 도망가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집이 불이 안 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동네 형들이 막 뛰어오고 있는 거야. 야, 우리 형들이 나 구해주러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뭘 하나 메고 있어, 형들이. 그래서 봤더니 뭔가 싶어. 보니까 기름통을 들고 뛰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들 도와주러 와서 고마워라고 해서 손을 들려고 했는데 도와줄게 하면서 막 기름 들고 뛰어오는데 이 형들을 지금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